47조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 정보불균형. 맞아요. 공시제도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주식시장이 엄청 위험하지만 그 의무가 있어요. 그 1, 2, 3, 4분기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분기 보고서라 그래서 1, 2, 3, 4분기 뭐 감사 시즌 3월 뭐 감사 시즌 이래서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뭐 뭘 공시하냐면은 뭐 수익 보통 결산 뭐 수익 지출 뭐 부채 뭐 아니면은 뭐 자본금 변동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 거를 공시를 하는데 그거가 의무예요, 의무. 근데 그거를 감사 시즌이라 그래서 매월 3월이 되면은 감사 보고서라는 걸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계사 이런 삼덕 회계 법인에 맡겨서 이 삼성전자에서 총 수입, 뭐 총 지출, 뭐 시장 회사의 상황을 막 공시를 해줘. 근데 이거를 대기업들은 상관없는데 이런 코스닥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게 또 비하 표현이니까 좋지 않은 표현인데 그냥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불안정한 그런 회사들은 이 발표를 안 해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거 상패돼요 갑자기. 발표 이게 막 지연된다 막 그래요. 회계보고서가 지연된다. 회계보고서를 3월에 제출해야 되는데 삼성 막 LG 막 이런 것들은 그냥 3월 초에 막 공시하잖아요. 근데 막 3월 말 될 때까지 막 공시를 안 해. 그럼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시가 안 하면. 주가가 막 급락을 해요. 그런 공시제도는 불균형 해소하고 공정성 보호 목적 맞아요.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2번 전기 공시사에 하지 않는 거. 자,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보고서로 끝나잖아. 네 번째는 뭐야? 신고서로 끝나잖아. 4번 정답. 정기 보고서는 보고서 설명제. 보고서가 나오면 정기 보고서예요. 정보석. 자, 기타 사항은 신고서가 나오죠.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수익 지출, 자본금 변동 사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이게 참 어른들 배우 중에 정보석이라는 배우가 있어. 정보석 정기 보고서 설명제 정기 보고서 설명제는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반분 얘네 설명제를 보고서 설명제예요. 정보 보고서. 정기 공시 보고서 설명제. 정보석 씨가 기업을 만들었어요. 정보석. 주얼리 사업을 했나봐요. 주얼리 사업. 정보석 씨가 주얼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정기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 정기 보고서. 그래서 2번 딱 문제 보면은 유통시장 공시 정 동그라미 치고 보고서 바로 나와요. 정보석이니까. 3번 불공정해지 방지를 제도하지 않는 거. 자, 3번은 1번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단기 매매가 뭐냐면은 장투가 있고 단기 매매가 있는데 자, 장투는 뭐예요? 사놓고 그냥 쭉 가겠다, 장투. 그리고 단타라 그래서 단기 매매는 단타, 사고 1초, 2초, 10초 막 이렇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샀어. 근데 10초에 팔아도 아무나 불법이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조그만 회사들도 1분만 샀다 팔았다가 되거든요. 그거를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라 그래서 단기 매매는 뭐 불법적으로 막 자전거래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조그만 회사 같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뭐 그 주가 조작이라 그래서 뭐였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연루된 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주식을 이용해서 막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불법. 그래서 단기 매매를 했는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냈다. 그럼 차익을 반환해라 이거예요. 그거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맞죠. 그리고 2번 미공개 정보 마찬가지. 미공개 정보 회사에 없는 정보인데 그걸 이용해서 거래를 했어.
예를 들어 신라젠 내부 사원이 이거는 실패야, 임상 실패. 그러면은 본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미리 파는 거예요, 막 고점에다가. 안 될 거라고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되고. 3번 공매도는 또 뭐야? 공모대는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오너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뭐냐? 이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샀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모대 잠깐 뭐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자동차잖아요. 전기자동차. 근데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가 될 거라고는 엄청 부정적으로 봤어요. 처음에는 시장에.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해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정말 별 볼일 없는 기업에다가 막 쫙 상승을 하거든요.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요. 테슬라가 주가가 그만큼 대박을 터뜨렸다 이거예요. 전기차의 시장이 열렸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 헤지펀드라고 해서 막 이런 주가로 돈 버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빅쇼트라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하락의 베팅을 하는 거야. 하락의 베팅.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버블이다. 이거 분명히 여기 지금 현재 있는데 분명히 떨어진다. 이거에 베팅을 해요. 그게 그 기니코스라고 펀드 있어요. 테슬라하고 엄청 싸웠던.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매도라는 걸 해요. 공매도. 이 공매도가 뭐냐면은 여기에 없는 내가 주식이 없어. 근데 파는 먼저 선판매 먼저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 테슬라 10만원에 팔게. 샀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만원에 누가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10만원을 샀어. 그런데 이 공매도 헤지펀드에서는 10만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만원에 팔고 이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 얘네들 공매도 세력처럼 하락을 해. 진짜. 자 10만원에 된 게 만원이 됐어. 만원. 10분의 1토만 따랐잖아요. 쭉 떨어졌어. 테슬라가 뭐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원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팔았던 거를 이때 사는 거예요. 다시. 선매도 후 매수예요.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만원에 샀어 주식을. 그런 다음에 야 너 그때 10만원을 산다 그랬지?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매수자는 10만원을 샀다가 만원짜리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9만원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반면에 공매도 세력은 자 10만원짜리를 팔고 만원에 샀어. 플러스 9만원이잖아요. 10만원 물건을 10만원에 팔고 10만원에 팔았어. 10만원 버는 상태에서 만원 주고 주식 사갖고 다시 돌려주는, 주식으로 돌려주는 9만원의 차익을 보잖아요. 요게 공매도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게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거든요.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와서 막 테슬라 안 된다니 막 여론전을 펼쳐요. 주가 떨어져 이렇게 해서. 근데 반대로 일론 머스크는 승승장구를 했죠. 어떻게 됐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은 10만원 했던 게 막 100만원 막 갔어요. 20만원, 30만원, 막 100만원. 그래서 액면분할하고 막 어떻게 됐냐? 막 테슬라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됐냐? 엄청난 망해요, 망해. 10만원에 팔았잖아요. 10만원을 얘한테 줬어. 근데 나중에 20만원 됐잖아요? 20만원을 다시 사야 돼요, 자기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10만원 플러스 됐는데 20만원을 다시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만원 됐잖아요, 내가. 10만원 더 주고 다시 샀잖아요. 그런 다음에 돌려줘야 돼요, 얘네들한테.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기한이 있어서 이게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한 손실을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결국 지지쳤어, 지지. 백기투항했어요. 아이고, 내가 테슬라를 잘못 봤네요. 해갖고 두 손 두 발 다 항복을 하죠. 그런 다음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근데 얘네 키니코스라는 이런 펀드가 개인이 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집단이에요, 집단. 개인 집단들한테 자금 막 투자 받아서 내가 돈 벌면은 너 이자 줄게 해갖고 개인 투자자한테 돈 받았다가 결국은 그 투자가 다 날라간 거지, 돈이. 왜냐? 손실을 봤으니까. 그게 바로 공매도 규제인데, 이 규제를 왜 하느냐? 이 공매도가 그러니까 불공정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불균형한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공매도를 금지시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막 금지시키기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런 규제들은 불구정 거래 방지가 맞아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배당락은 또 뭐냐? 배당 주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배당 주면은 배당 준 만큼 또 주가가 내려가요. 이 떨어질 낙제 떨어질 낙. 낙과라고 해요. 낙과 떨어진 과일 낙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낙장불입 낙 떨어질 낙이에요. 그거 맞아요. 배당락 뭐 권리락 이런 게 다 떨어진다 그래요. 배당락 맞아요. 이 정상적인 멀쩡한 개념이에요. 불공정 거래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되죠. 자, 4번 불공정 거래 방지는 뭐하니까 누구든지 매도한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증권 결제와 매도를 금지하는 행위. 소유하지 않으니 동그라미. 이 공매는 이 공이 뭐예요? 비어있다라는 뜻이 뭐예요? 비어있다. 공실. 호텔 여관. 공실 있나요? 물어보잖아요. 공실. 비어있다. 공매도. 비어있다라는 그래서 공매도라고 해요. 허매도라고 안 하고 공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답 1번.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 소유하지 않은 매도 동그라미 하고 공매도. 여기서 진짜 정말 이 악질 행위가 이게 여러분 1, 2, 3번 공매도 규제도 그렇게 하고 2번이 미공개 정보 규제 이게 없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사회가 규제 제도가 있고 뭐 다 투자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진짜 보호될 것 같죠? 저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투자는 봉이에요 봉. 바보예요 바보. 투자하고 돈 잃고 바보예요 바보. 주식하는 바보예요 바보. 제가 뭐라 했어요? 3일에 한 번씩 때려서라도 남편이 주식한다 그러면 말려야 된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현대 애플카 이게 있어요. 현대 애플카 이것도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정말 엄청나게 어이없는 사태인데 이 현대 애플카라는 사건이 뭐냐면 2021년이나 2022년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끝나고 한참 막 전 국민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주식한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투자 붐 시즌이었거든요. 코로나 때 이때는 주식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 현대 애플카 사연이 뭐냐면은 이때 애플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원래 핸드폰 만드는 아이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고 딱 찌라시가 돌아 찌라시. 그러니까 애플에서 공식 발표가 절대 아니고 자기네는 부인했어요. 그런 일 헛소문이다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막 기사가 뭐 블룸버그 그리고 뭐 로이터 통신 막 이런 통신사에서 막 그런 내부 정보가 있었다. 뭐냐? TF 부서라고 그러고 테스크포스 전기차 테스크포스 팀을 만든다. 그래서 전직 GM, 전직 포드 출신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을 섭외를 해서 애플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루머가 나와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근데 애플의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애플카가 협업을 하겠다 딱 그런 얘기에서 협업. 그 협업의 대상은 뭐 도요타, 뭐 혼다, 그리고 뭐 독일의 뭐 아우디, 뭐 페라리 아우디? 독일의 뭐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회사랑 손을 잡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현대차 이 현대하고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벤츠면 벤츠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벤츠가 거절을 했다 그래. 벤츠, 도요타가 자동차 세계 시장 1위에요. 도요타 이런 회사들이 애플하고 협력을 맺으면은 우리는 내연기관으로 이미 돈 잘 벌고 전기차로도 테슬라하고도 경쟁을 하는 구도였는데 애플카를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야. 근데 우리 가오가 있지. 너네 애플 얘네들한테 하청 맡아가면서 애플이 아무리 뭐 잘 나간다 한들 너네 콧대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도요타랑 벤츠는 거절을 해. 이런 제안들을. 왜냐? 너네 우리한테 뭐 맡겨서
설계 다 우리가 하청업체 검락하라고. 그 문제가 뭐냐, 애플은 이 회사가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폰을 중국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 특징이 뭐냐면은 마진을 안 줘요.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요, 애플 본사들이. 그리고 정말 저마진 돈을 많이 안 줘요, 중국 회사들한테. 너네 만들기 싫어? 아 그럼 인도로 갈까? 막 동남아로 갈까? 엄청 갑질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야 너네 애플 갑질 안 당한다. 도요타랑 거절을 해, 벤츠에서. 그러면은 현대로 막 이제 온다. 현대는 오케이를 한다라는 그런 루머가 펼쳐지거든요. 현대에서는 오케이를 한다. 현대랑 같이 손잡고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이 루머가 퍼지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현대 뭐 기아 뭐 현대 관련 뭐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뭐 현대 관련사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갑자기 막 이 기사 도는 순간 막 10만원짜리가 20만원 막 현대차가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게? 아니, 애플이랑 대박을 내겠대.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깊게 생각 안 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20만원. 근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 스토리의 결말은 20만원 현대차가 올랐잖아요. 예, 사실무근, 킹실무근, 사실무근 때 발표가 되면서 그럴 일 없다. 현대차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애플카도 얘기를 해요. 그럴 일 없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2021년도 얘기니까 21년인가 22년인가 어떻게 됐냐? 없어요. 이거 프로젝트 사라졌어요. 왜? 아니 기존에 있는 강자들이 너무 쟁쟁한 거고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을 쇼부를 보고 있는데 도저히 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카에서 약간 하려다가 AI 간만 보고 그냥 좀 나가리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현재 기준. 근데 이건 애플은 뭐 그렇다 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현대에서 이거는 20만원 딱 끼웠다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딱 샀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막 사람들이 막 애플 얘기 듣자마자 막 전재산 막 박는 거야. 막 10억 막 아파트 막 팔아갖고 막 1억 막 넣었어. 어떻게 돼? 이제 다시 폭락이야, 말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1억 넣었다가 5천만원 되는 거예요. 내가 5천만원 날라간 거예요. 이 기사 한 방으로. 근데 여기까지는 상관없어. 근데 이게, 개인이 5천만원 날렸으면, 개인, 이거 찌라시 믿고 산, 네가 잘못했지. 네가 뭐, 누굴 탓해. 자,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그냥 멍청한,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기울어진 운동. 정보의 비대칭이고.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현대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 현대.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미공개 정보행위 이게. 자, 여기서 임원 주유주주. 자, 거의 사기지 사기. 이 현대차의 임원 대주주들은 몇 주를 보유하고 있고 대주주들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이런 5% 이상, 3% 이상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공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사고 팔았다라는 거를 전체 공개하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제도가. 왜냐? 이 사람들은 직원 임원이잖아. 감시제도지, 감시제도. 감시제도가 이 임원들이 어땠냐면은 임원들이 내가 이거 한 100억치 들고 있어. 근데 100억 들고 있다가 이 애플카 한 방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200억이 됐어. 어떻게 되지 않아요? 팔았어. 이 임원들이 한둘이 아니고 내부 임원 이사진 그 얘기 하잖아. 이사 누구 무슨 이사 재무이사 경영이사 많을 거 아니고 CFO CD 많잖아요. 높으신 분들. 그분들이 고점 매도를 해요. 고점 매도.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싹 팔아버려. 와, 이런 참 희한한 짓이 있었어. 이런 짓이 있었다니까. 이게 현실이. 이게 현실. 싹 팔고 수십억 벌고 도망쳐버렸어. 와, 그래갖고 막 뒤통수를 어마어마하게 맞았지. 이 손실. 누구는 주식은
파이에요, 파이. 피자 나누기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로섬 시장이 나고 제로섬. 누군가 수익을 보면은 누군가는 손실을 봐요. 제로섬이라고 하잖아요. 현대 임원들이 내부 직원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근데 그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죠. 그래서 수십 수천억 심지어 뭐 전체는 다 날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고소한 이거 내부자 이거다. 미공개 정보행위 내부자 이거다. 재판에 청구했지. 근데 어떻게 됐냐? 법원에 고소를 했죠.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한 거다. 이 사람들은 아닌데요? 시진뚝하게 시진뚝 임원들이 아닌데요? 그냥 이거 뭐 애플카 이런 관련 없지. 나는 그냥 뭐 너무 주식이 많았고 돈 필요해서 난 팔았을 뿐이다. 막 이제 오리발 나오죠. 어떻게 됐냐? 개인 투자자 졌어요. 이 사람들 이겼어. 임원들이 문제 없다. 자기네들은 나 그냥 샀다 팔았다는 자유인데요. 이거 무죄야 무죄. 무죄 됐어요 무죄.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주식하면 안 되지. 이거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정말 가장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눈물바다. 이거 주식은 저도 뭐 아무튼 뭐 이거 간접적으로나마 저도 뭐 다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는데 정말 나쁜 놈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주식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애플카 사건이. 애플카 사건이 뭐예요? 만약에 내부자들은 돈 벌었고 개인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던. 이거 결론은 뭐예요? 주식하면 안 된다. 주식하지 말아요 주식. 쓰레기야 쓰레기. 아무튼 요런 놈들은 제가 그 생선부 시장에도 얘기를 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편간포천천 얘기를 하면서 사회에서 죄를 받지 않는 자들, 사회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죄를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반드시 절대자께서 심판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이거 혹시 제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주식으로 돈 날렸다 그래서 너무 억울할 필요 없고 나쁜 놈들은 벌을 받겠지. 절대자께서 심판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너무 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 돼. 주식은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주식하면 안 돼요. 차라리 미국 하고 싶다. 그럼 미국 주식 미국도 똑같아. 미국도 뭐 걔네들이라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은행이랑 보험만 두 가지만 해요. 보험하고 은행, 예금.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부동산도 뭐 집 사고 팔고 정도는 괜찮지. 근데 뭐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자, 다음에 관리 종목이 뭐냐? 자, 49쪽에서 관리 종목이 뭐냐면은 관리 그거의 특수반, 그리고 관심사병. 그 군대에서는 관심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부반 가갖고 막 한 20명 10명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너무 이상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은 엑소였나? 누구 뭐 아이돌 남자 가수 출신 중에 그 연기자 군대에서 탈영을 했었나? 뭐 아무튼 저도 신과 함께 그 영화 거기서 나오던데 그게 관심사병이에요. 뭐냐면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야 얘가. 그래서 관심사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병사를 똑같이 너무 회사에 돈이 없거나 정말 뭐 너무 별 볼 일 없는 회사야. 너무 이익도 없고 적자만 내고 뭐 임상실험 뭐 그런 게 많았어. 옛날에는 코로나 때는 코로나 치료제 막 개발한다고 막 되도 않는 신풍제약이라고 막 피라맥스 막 그래갖고 막 코로나랑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고 뭐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인데 뭐 그게 뭐 코로나로 대박이 날 거라는 헛소문 같은 게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관리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정이 되는 사유는 자 2번 심각한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 뭐냐? 부채가 너무 많아. 부채. 내가 가진 자본, 우리 땅, 이 회사 자산 다 합쳐도 빚이 더 많아. 그러면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본 잠식 뭐 이익도 없어. 그리고 3번 보고서 미제출. 아까 뭐라 그랬어? 정보석 씨의 정보고서라고 했잖아요. 정보석 정기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은 이제 관료됐다면 제출해버려. 너 왜 너 이상한 놈인데? 딱 잡아내고. 4번 은행 거래 정지. 회사도 은행에서 먼저 야 회사가 이 회사는 곧 망하겠다. 은행에서 먼저 차단해 거래를. 그게 바로 방문 종목인데 1번 자동이익률 감소. 요거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뭐 100억 벌고 다음 보고서 때 뭐 200억 벌고 하다가 보고서 이익이 100억 벌다가 아마 50억을 줄었어. 이거는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돈 많이 벌다가 좀 더 적게 벌게 됐구나. 뭐 이 정도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지령은 하지는 않아요. 얘가 막 군대에서 소리 지르고 막 타령을 하려고 하고 막 자기는 군대 못 다니겠다느니 막 난리를 쳐. 그런 관심사명 지정하는 거지. 뭐 사격 점수가 낮고 뭐 행군하는데 뭐 속도가 늦고 뭐 그런 걸로 관심 지정 하지는 않잖아요. 뭐 사격을 쏘는데 총질을 잘 못해. 뭐 수류탄도 잘 못 던져. 그런 걸로는 뭐 관심사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 주식에 대해 틀리게 2번.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 기업 공개는 증거 정보가 아닌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고. 자, 기업 공개, IPO.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네. 자, 맞는 말이라고 하고. 자, 2번. 우리나라는 무액면주를 인정된다. 인정이 안다. 자, 2번은 뭐냐면은 액면주가 뭐냐면은 액면가라고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볼 때 많이 사갔어 얼굴. 그러면은 뭐, 야 너는 액면가가 40대다 50대다. 원래 실제 나이는 뭐 20대인데 뭐 반대로 동안인 사람들한테는 실제 나이는 50대지만 야 너의 액면가는 30대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 액면가라고 하잖아요. 그 액면이에요. 그 액면. 뭐냐면 얼굴 가격. 그래서 무액면주는 뭐냐? 액면주를 없을무. 액면가를 안 써놓는 뭐 주식이라고 하나봐요. 근데 요거를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있어야 돼요. 3번. 자, 여기서는 액면 분할. 이걸 알아야 돼. 액면 분할 뭐냐면은 테슬라에서 좀 자주 했던 거예요. 테슬라에서 뭐냐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처음에 한 주당 가격이 예를 들어 그냥 한 $10예요. $10. 한 주.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얼마예요? 한 주에 뭐 5만원, 6만원 하잖아요. 6만원. 근데 테슬라는 $10였어, 한 주에.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테슬라는 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10였다가 여기서 $100가 돼. 한 주에 $1000가 돼. $10는 우리나라 돈은 만원이에요. 공세계 묻잖아요. $100는 10만원, 100만원이 됐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 한 주를 사는데 100만원이면은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주급을 받자, 월급을 받든 주급을 받든 한 주를 사야 되는데 100만원짜리 못 사겠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액면 분할이라는 거예요.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이게 뭐냐면은 100만원짜리 이거를 5분의 1 토막 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원 되는 거예요. 20만원. 자, 20만원 20만원을 5개 하면은 100만원이잖아요. 5분의 1 액면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한 주에 100만원을 했던 거를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명목으로 5분의 1 토막 내는 거예요. 20만원으로. 그러면 또 20만원이 또 올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한 토막을
5분의 1로 잘라냈지만 실제로는 자본금의 변동 없죠. 자본은 그대로예요. 다만 액면가만 5분의 1 됐고 주식 숫자는 5배가 늘어났죠. 5배가. 5배가 복사가 된 거예요. 5배로 주식 숫자가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20만원 됐어요. 근데 이게 테슬라는 또 올라가요. 또 20만원짜리가. 100만원 되는 거를 5분의 1 통으로 냈어요. 액면분할 했어. 근데 이게 20만원이 또 올라가서 또 100만원이 돼. 한번 또 액면 분할해요. 이걸 계속 하거든요, 액면 분할을. 대단하죠.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데, 주당 가격이 너무 높아서 초기 투자자가 접근이 어려워. 그럼 액면 분할을 해요. 3번은 병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틀려요. 그 반대말이에요. 병합은 뭐냐? 반대로 주식이 1,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이 사는 주식이 계속 떨어져. 떨어져서 뭐 900원, 800원, 100원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를 동전주라 그래요. 동전. 야, 이건 지폐다. 지폐. 만원이면은 만원짜리 지폐주다. 지폐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900원 내려오는 순간 이거 동전주라고 잡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개잡주. 이게 주식을 좀 이 회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잡주라고 해요. 잡탕밥. 개잡주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야, 이 놀림 받잖아요. 막 100원을 내려가. 그러면은 야씨 이게 뭐 공병이냐 100원. 그러면은 액면 병합을 해요. 야 이거는 5분의 1 토막을 냈지. 우리는 5배 합쳐. 그러면 500원 합쳐져서 500원이 되고 이번 부족해 한 10배 할까? 그러면 1,000원으로 다시 올라가고. 이게 액면 병합이에요. 근데 3번은 반대로 말하고 있으니까 틀려뽑고 4번 스탁 옵션. 이거는 스탁 옵션이라 그래서 뭐 권리를 부여해주는 이게 있으니까 뭐냐면은 직원들한테 사기 붙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삼성전자야. 그러면은 임원들한테는 뭐 일반 뭐 아르바이트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위 관료들한테는 책임 경영. 너 책임을 갖고 이 회사 잘 되면 너도 돈 벌 거야 라고 그래서 스탁 옵션이라고 이 권리를 주거든요. 스탁 옵션 주면은 나중에 행사하면 주식을 치환할 수 있는. 왜냐?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 그러면은 내가 옵션을 갖고 있어. 그럼 나도 좋지. 내가 옵션을 갖고 있다가 돈 필요할 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10만원 했던 게 100만원 됐어. 근데 난 10배 돈 벌었잖아, 앉아서. 그게 스탁 옵션인데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3번 시가총액은 시가총액 정의예요. 상장 주식수하고 시가총액을 곱한 게 요 시가총액이라고. 이걸 되게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삼성전자의 가격은 주당 가격은 뭐 6만원, 7만원 하는데 발행 주식 숫자가 몇 개가 될까요? 삼성전자는 몇 주일까요? 제가 조사를 해본 말에 따르면은 30 맞나? 삼성전자의 발행 주식 수가 몇 개일까요? 총. 그러니까 6만원에 제가 6만원에 한 주라고 했잖아요. 한 주가 6만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내가 6만원 주고 한 주 샀어. 그러면은 이 한 주만큼의 의결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주식 숫자가 총 몇 개냐? 300억 개라고요. 300억 개. 300억 주식 수예요. 숫자가 300억. 그래서 이거를 6만원을 곱해. 주당 한 주의 가격이랑 총 발행 주식 수를 곱해요. 그러면 이게 시가총이 돼요. 시총. 계산을 하면은 한 400조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300, 500. 우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00조 정도 돼요. 500조. 그러면은 이게 아니다. 300억 조가 아니라 67억 조네. 67억 조. 너무 많이 잡았네. 삼성전자 67억 조라고 그래요. 67억 조 곱하기 6만원 곱하면 시총이 한 500조 이렇게 나와요. 300억에서 500조. 근데
그러면 500조, 내가 500조가 있으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0조가. 근데 500조가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수치인데, 애플은 어떻게 될까요? 애플은 몇 조인지 알아요? 애플 시총 4천조예요. 4천조. 4천조 5천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이 기업은 우리 삼성의 10배예요. 10배. 전세계 애플은 전세계 시총 1위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히는 사우디의 뭐 석유회사? 이게 전세계 시총 1위이고 2위가 뭐 애플이다, 이렇게 뭐 둘이 엎치락뒤치락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사우디는 뭐 오일 회사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의 한 10배 돼요. 여러분 좀 여기서 놀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애플이 작은 거예요? 삼성이 대단한 거예요? 삼성이 대단한 거죠.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 사이즈 기업의 가치가 10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삼성이 대단한 기업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삼성 우스운자인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맨날 막 교도소 갔다 오고 뭐 막 이재용 회장 뭐 최순실하고 엮여갖고 막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삼성이라는 기업만 하나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업. 그게 시총이에요. 시총. 삼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무시를 못하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왜냐? 갤럭시예요. 갤럭시. 여러분이 핸드폰이 전 세계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애플 아이폰, 그 다음이 안드로이드 그거예요. 삼성, 갤럭시. 여러분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유럽도 그렇고 일본, 심지어 일본도 쓰고 전 세계 유럽 뭐 남미면 남미, 뭐 중동이면 중동, 뭐 전 세계가 삼성이 엄청나게 이 갤럭시 폰이 많아요. 삼성, 여러분 미드를 봐도 그렇고 여행을 가도 그렇고 삼성이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기들 중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자부심을 많이 가져도 좋죠. 삼성이 하는 게 핸드폰, 전자. 그렇고 4번. 자, 제가 방금 얼핏 말했던 그거예요. 임직원한테 이게 복지예요. 복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책임 경험 강화 나오면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돼요. 여기 동그라미. 기업이 임직원에게 권한을 부여. 스톡 옵션. 옵션이 뭐예요? 자동차 살 때 뭐 에어컨, 뭐 엉따, 뭐 히터, 엉덩이 히터, 그리고 뭐 에어컨, 카오디오 다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옵션. 권리, 스탁 옵션. 삼성전자에서도 이걸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대기업들은 이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야 너네들 내가 스탁 옵션 줄 테니까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해. 딱 해갖고 주고, 실제로 삼성전자 기업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냐, 주식 뭔지 모르겠다. 근데 처음에 불평을 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톡옵션이 막 100배 커지는 거예요. 야, 스톡옵션이 1억을 줬어. 근데 시간이 흐르고 삼성전자가 대박의 떡상을 해. 그래갖고 막 이게 100억짜리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100억 번 거잖아요. 100억. 이 스톡옵션으로. 대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직원들이 돈을 벌게 돼요. 이게 스톡옵션이다.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삼성이야 그렇다 치는데 뭐 네이버 아니면은 뭐 카카오처럼 처음 벤처로 시작했던 기업들은 야 으쌰으쌰 잘해보자 하고 그 인맥들 측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심을 동기부여가 되잖아. 동기부여가 내가 카카오 잘 돼 그러면은 나도 떼돈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거를 주기도 해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